이제 그림 그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그림을 그릴 거고요. 아까 한 장 해가지고 좀 그렸죠? 스트링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지워버릴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정렬해 볼까요? 선택해서 위쪽 화살표키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만큼씩 움직입니다. 하나씩 위쪽 화살표키 해서 순서대로 만들 거고요. 만약에 뭐 하나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간격 똑같이 라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한글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세로 간격 똑같이 하게 되면 쭉 다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런 기능들은 다 있는 기능들이고요. 컨트롤 이동하실 때 화살표 키를 누르면요,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마만큼씩 파일에 화면 속성 그리드 설정 있죠. 10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10꼭지점에 맞춰서 무조건 좌표가 10꼭지점에 10의 배수 자리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릴 때 일반적으로 그리면 그냥 웬만큼 간격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자 제가 대충 찍었는데 웬만큼 맞죠? 이게 그리드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자, 잠깐 삭제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를 누르시면 한 픽셀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조정하실 때는 컨트롤 눌러서 조정을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리드만큼씩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마우스로 그릴 때도 다 그리드에 맞춰서 그려진다. 보통 웬만한 세부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컨트롤 눌러서 움직일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같이 그립시다. 찍고 움직여서 그리는데요. Shift를 누르고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움직여 보시겠어요?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직각으로 그릴 때 사용하기 좋겠죠? 그리고 연결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hift 누르면 얘도 똑같이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빼고 누르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 그다음 파이프 한번 그려볼까요? 찍고 이것도 똑같이 Shift 누르고 하게 되면 직각으로 움직이고요. 이게 무슨 파이프죠? 색상이 지금 선색이 까만색이고 면색이 하얀색이잖아요. 이걸 반대로 면색이 좀 진한 색으로 바꾸시면 선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적용. 면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프 모양이 됩니다. 조금 더 잘 안 보이시니까 굵게 해볼까요? 20만 해볼까요?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지금 보통 한 10 정도로 지금 교육이다 보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그리게 될 거고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 좀 편하게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선 그리기 많이 편하실 겁니다. 이거 좀 노란색이 별로 안 예쁘네요. 어떤 색이 예쁠까요? 예, 어쨌든 색상 바꾸고 여러분들이 파이프 같은 경우 연결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데요. 뭐 연결점 그릴 때 돌아가서 와서 이렇게 십자 모양 그리시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그려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화면에 꾸밀 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거 사각형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건 굵어졌잖아요. 선 굵기가 되게 굵어졌잖아요. 선 굵은 것 지금 사각형을 그리면 마지막 선택된 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마지막 선택된 거에 의해서 내가 다시 얇은 걸 다른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면 선택된 최종 그림에 의해서 색상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면색을 하얀색으로 좀 바꿀까요? 색깔이 마지막에 선택된 색깔이나 객체 타입이 기억되어서 그 다음 그릴 때 그려집니다.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고요. 둥근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원호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픽 편집기죠, 그냥. 원호에도 Shift 누르면 그러니까 정원으로 그려집니다. Shift 누르면 이렇게 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Shift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각형 천천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문자 클릭하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안녕. 그래? 약간 모양이 이상해졌네요. 예. 이거 학대 축소에서 안녕하세요. 입력 바로 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끝나게 되고요. 입력이. 만약에 저희 문자 입력하시다가 ESC 키 누르면 삭제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끝나고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사실 쓰시다 보면 이 선택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으로 옮겨가는 거 많이 쓰실 거고요. 자, 버튼이고요. 버튼의 문자 값은 오른쪽에 테스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 텍스트 입력도 입력한 거 수정하려면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1 적용. 이런 형태대로 편집하고 있고요. 프레임. 약간 입체 모양으로 프레임을 준 거고요. 이 범프라는 형태고 버튼 형태가 되든 눌러진 버튼이 되든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조금 더 깔끔하게 외곽선만 이렇게 살짝 입체 모양으로 보여주는 깔끔한 모양의 입체 모양이 될 겁니다. 눌러진 외곽 이런 형태로 프레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 선택하고 클릭하면 지금 뭐 이미지 쪽에 저희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림이 없죠. 라이브러리만 일단 쭉 올라와 있고요. 라이브러리들 그림들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자 보시면 SVG 표준 벡터 파일입니다. 얘네들을 그림으로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크기 아무리 크게 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형태고요. 물론 확대 축소 해도 마우스 휠 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누르면 확대 축소 됩니다. 확대 축소해도 전혀 깨지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얘도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맞춰서 움직이고요. 현재 그려진 데서 Shift를 누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비율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이미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형태고요. Shift 누르고 시각 표시하는 여기까지가 기본 객체들입니다. 아까 태그 값도 한번 그리셨죠? 태그 값. 내가 원하는 태그 값을 선택해서 그려 놓으면 바로 그 값으로 표시된다. 이런 형태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 저희 프로그램 목적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아니죠. 그림을 그려서 현장의 값을 이 그림에다가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표현하겠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걸 해볼까요? 이 사각형 가지고 이 사각형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면색상을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면색상 녹색. 그 다음에 면색 여기 동적 속성 있죠? 보시면 이 기본이란 게 있고요. 기본에 보면 내 좌표들 수정할 수 있고요. 좌표 여기 있는데 제가 뭐 세로 위치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 보겠다. 이 좌표 여기서 표현 가능하고요. 설정 가능하고요. 면색, 선색 필요한 것들.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색이랑 면색이 필요할 거고 여기는 문자가 들어간 쪽은 문자색. 필요한 것들로 이 기본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여러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된 객체들에 들어있는 속성들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선색을 바꾸면 선색이 있는 객체들만 바로 수정이 되겠죠. 선색을 조금 진한 이걸로 바꾸면 선색 잘 표가 안 나네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선색이 있는 게 요거밖에 없네요. 선택된 것 중에 선색으로 선색이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 선색 있는 거 여러 개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색, 빨간색. 이러면 선택된 모든 객체들의 선색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동적 속성이 저희가 태그 값에 의해서 아까 저희가 디바이스를 설정해서 태그에 현장 값이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태그를 가지고 여기다가 색상을 바꾸고 일단 색상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색 체크하시고요. 설정 추가 디지털 2번이 지금 제어 쪽으로 되어 있고요. 입력 주소가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네요. 여기 제일 처음 넣었던 요 루트에 저희가 넣었던 포인트가 입력 조건이 맞으니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이면 확인, 적용. 이렇게 하면 0일 때 녹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됐죠? 이걸 바꿔볼까요? 태그 제어. 녹색으로 됐죠? 실제 누가 제어하셨나봐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건 녹색은 어디서 나온 거죠?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저희 시스템은
처음 그린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이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미지든 뭐든 모든 게. 그래서 세팅을 한 개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지금 단순히 면색에 1일 때 빨간색으로 바꾸라만 해서 0일 때는 녹색, 1이 아닐 때는 녹색이 되는 거고요. 1일 때는 빨간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대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0만 넣으면 1은 녹색이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아까 속성 기본처럼 동적 속성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만 동적 속성에 뜹니다. 동적 속성에 뜨고요. 여기에 그림 변경을 해볼까요? 그림 변경 체크하시고요. 설정 추가 뭐 디지털 똑같은 태그 아까 선택된 태그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확인. 그다음 그림을 요거였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겠죠? 확인. 아이고 값이 1일 때 빨간색이겠네요. 예상하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값 바꿔볼게요. 다른 분이 한번 제어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0으로 5% 제어해 주세요. 네. 온으로 제어 한번 더 해주시고요. 네. 이런 형태대로 값에 따라 그려지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미지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임 안 보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보임 안 보임 설정 추가 이제 디지털 3번으로 할게요. 이거 폴트 신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2번은 온오프 신호고요. 디지털 3번은 폴트 신호라고 했을 때 클릭합니다. 확인 적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보임이 아니라 깜빡임. 폴트 신호가 1일 때 깜빡입니다. 간단히 적용했는데요. 깜빡이죠.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온 신호가 들어왔고 폴트 신호가 지금 현재 1이에요. 예. 폴트 신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프 시키면 멈추겠죠. 깜빡임이. 이런 형태대로 간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깜빡임까지 다 표현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깜빡임까지 넣었고요. 우리 그림 변경 요 세팅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펌프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오픈, 클로즈, 스탑. 세 가지 신호가 들어오고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그런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세 개 신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하나 신호 온오프 이런 형태면 그냥 그리면 되는데 세 개 포인트가 들어오면서 다 제로일 때는 오프닝 움직이는 중 이런 형태가 된다든지 일단 보통 신호들이 개별 신호로 들어와요. 그런 상태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클로즈, 스탑 세 개 신호를 그린다고 보면 이게 저희가 태그가 각각 추가할 때 태그가 디지털 4번 넣어볼게요. 4번 각각의 값에 의해서 뭘 그릴 거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일 때 뭐 빨간색, 아까 처음 이게 예를 들어서 오픈이라고 치고요. 뭐 조금 이상해졌지만 3번은 폴트로 그려버렸으니까 4번은 클로즈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클로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녹색을 그리겠죠. 클로즈 녹색이 될 거고요. 디폴트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회색을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이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상태가 두 개예요. 두 개. 폴트 신호는 다른 쪽에 있다고 치더라도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더라도 그림에서 개별 태그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조건에 각 조건별로 태그가 들어갑니다. 각 태그별로, 그러니까 조건별로 태그가 들어가면 여기서 다른 거랑 다르게 여러 조건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장점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저희 툴을 사용하면서도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 그림 선택하시고 회색을 그리고요. 또 그림 선택하신 다음에 빨간색 그리고요. 그림 선택해서 녹색 그리고요. 겹쳐놓고 같은 위치에 겹쳐놓고 보이면 안 보임 가지고 이렇게 쭉 각 포인트별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림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태그가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웬만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저희 툴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두 장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다가 깜빡임까지 하면 밑에다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깜빡일 때 밑에 배경색이 없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뭐 회색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회색 그림을 밑에 깐다든지 그런 형태의 두 개 겹침이 아니라 상태별로 여러 개 겹친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뭔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 이상 아마 겹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태그를 따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이용하셔도 이렇게 여러 장 겹쳐서 사용하실 일은 거의 전무해질 겁니다. 여전히 그 이전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쓰면서도 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쓰시면 전 대부분 다시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후에는 그려지게 되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림 변경했고요. 면 색상했는데 면 깜빡이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창만 보여드릴게요. 자, 면 깜빡임, 면이 있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개 색상을 주고 깜빡깜빡하게 만듭니다. 면 깜빡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색상 두 개가 깜빡인다. 아까 보임 안 보임의 깜빡이는 객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로 깜빡임 효과를 내는 거고요. 여기는 정말로 색상을 두 개를 깜빡깜빡하고 있어 바꾸는 거고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문자 있는 것들은 가볼까요? 문자 깜빡임 됐죠?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겠죠? 문자 변경은 하나 들어가 봅시다. 문자 변경은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상태 명칭 가지고 여기 문자 변경 다 하고 있죠? 0일 때 오프, 1일 때 온 표시하고 있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문자로 저 세팅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보겠다 하는 기능인데 크게 쓸 일 없겠죠, 당연히. 태그 0일 때 오프 1일 때
on. 너무 똑같이 썼나요? 그리고 처음 그릴 때 off 그렸으면 1일 때 on만 그리면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그냥 지금 둘 다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구성을 하면 디지털 값에 따라서 on, off로 안녕하세요가 바뀌겠죠? 안녕하세요가 갑자기 off로 나타나겠죠? 화면에. 그쵸? 이런 형태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재밌거든요. 위치 그림. 위치는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애가 비행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 위치 체크하시고요. 설정 눌러보세요. 아날로그 값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아날로그 002가 제어가 되는 애였으니까 요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좀 막막하죠? 위치, 추가, 이거 뭐죠? 뭐 하는 걸 걸까요? 화면에서 설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설정.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대충 예상되시죠? 클릭, 클릭, 클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값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전개가 되고 끝나고요. 여기 좌표들이 찍혔죠. 요 좌표가 여기고요. 처음.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요거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좌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닫으면 없어지죠. 선택해서 위치가 있는 것들은 클릭하면 다시 그 위치로 나오고요. 요거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자, 비로 가겠습니다. 값이 웬만큼 들어있나 보네요. 태그 제어 해보겠습니다. 53이네요. 0이면 아까 요 첫 번째 위치였죠? 0. 여기로 가고. 아까 요렇게 와서 요 정도로 와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 100일 때 요쯤 오겠죠? 100. 여기네요. 80일 때면 그러면 한 이쯤 올려나요? 아까 그 경로를 따라가니까 80 한번 내보겠습니다. 80. 예. 이렇게 아까 그려놓은 경로를 따라서 값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면이 있는 게 가로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세로 채우기 할게요. 세로 채우기. 이건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그냥 뭐 온도계 같은 거 면색도 뭐 이왕 하는 김에 빨간색 많이 쓰는 대로 세로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죠. 아날로그 값 바꿀 수 있는 이걸 하고요. 그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10이나 되나 보네요. 7이네요. 100 하면 가득 차겠죠?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50까지만 보여드릴까요? 50. 예, 이렇게 표시되는. 값이, 다른 분이 제어하셨네요. 예.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게 나면 채우기, 뭐, 가로 채우기 설명드릴 필요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찍어 놓은 볼게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선택해서 표현하는 태그 설정 연동해 놓으면 최대값, 최소값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채우기 대부분 0부터 100% 하니까 디폴트 쓰실 거예요.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크기는 채우기랑 약간 다른 부분이죠. 전체가 채우기는 안에 내부 색상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가로 크기는 전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애입니다. 얘도 설정 안 해봐도 되겠죠? 거의 인터페이스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채우기류는 면이 있어야, 면색이 있는 애가 채우기류는 가능하고요. 가로 크기는 이미지 면색 없어도 가능해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크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치랜다. 선류를 그리면요. 다각형 그릴까요? 다각형으로 대충 그리겠습니다. 뭐 시계 바늘이라 치고 얘를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누르시고요. 저기 회전축, 중심축이죠. 우측을 중심으로 두고 얘도 그냥 디폴트로 그려볼게요. 보통 쓰는 형태대로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면 얘는 요 우측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0으로 됐네요. 50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180도 그렸거든요. 아까 세팅할 때 100 하면 180도 돈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뭐 시계 같은 거, 시계축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이동이 있고요. 회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제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까지 다 제어하고 있었죠? 여기 제어 설정 누르겠습니다. 아까 쟤는 디지털 2번이죠. 디지털 2번 일반으로 했습니다. 우선 일반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합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죠. 마우스 클릭하면 제어창이 뜨고요. 바로 제어가 될 겁니다. 테스트로 바뀌었죠. 알람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온오프 제어를 그냥 바로 근데 처음 제어 창이 뜨죠. 디폴트 창이고요. 그 다음 누르게 되면 확인 대상자가 뜨죠. 확인. 이렇게 됐죠. 이 부분 세팅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제어를 보면요.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하면 제어창이 뜨는 겁니다. 거기에 제어 확인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빼면 확인 대상자가 안 뜨는 겁니다. 바로 제어가 되겠죠. 그리고 제어를 하면 제어 메시지, 조작 메시지로 저장이 될 건지 말 건지 세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 하면 여기다가 값을 주면 누르면 무조건 1로 되라. 이런 부분에 제어도 값으로 바로 제어가 되고요. 증가, 일씩 증가, 아날로그 값 해놓고 누를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만들 수 있고요. 감소할 수 있고요. 누를 때마다 감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제어 확인을 빼겠죠. 토글이라 그러면 한 번 누르면 0, 1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마음대로 제어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면 전환까지만 하면 기본적으로 화면 전환 클릭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오더라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새 창 저장 테스트 화면 하나 그립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테스트에서 화면 전환 누르겠죠? 조금 빠른가요? 자, 화면 선택하고요. 테스트 적용하겠습니다. 뷰로 이동하고요. 저기 한번 눌러줘야 화면이 갱신이 되겠죠? 뷰로 이동하고 테스트를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아까 새 창 화면 만들었죠? 그걸로 옮겨가고요. 이제 이전으로 어떻게 갈까요? 메뉴에 여기 보시면요. 이 화살표가 있죠?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비게이터랑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이전하면 이전으로 가고요. 다음 화면 누르면 다음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화면 전환까지 했고요. 마우스 누를 때, 누른 동안 마우스 뗄 때, 대부분 마우스 뗄 때 스크립트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제어, 화면 전환 외에 뭔가 조금 고급 액션을 사용할 때 스크립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요. 마우스 뗄 때에서 함수, 로드 스크린, 아까 제가 테스트라는 화면 했죠. 똑같아요. 화면 전환이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근데 여러 가지 기능 조합에 의해서 여기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엔진은 제일 빠른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또 좀 엔진이 좀 빠르다라는 거랑 한 개 더 장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홈페이지에 사용되다 보니까 원하는 기능을 찾으면 웬만큼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자바스크립트 뭐 원해? 라고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기능들은 대부분 함수 나열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if 정도 쓰고 그 외에 문법적으로 for문, while문 이런 거 쓰실 일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부 어쩌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기능들을 안 쓰실 거고 여기서 로드 스크린이나 여러 가지 함수 호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쓰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 기본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대화 상자를 하나 그려서 마음대로 꾸며서 여러 가지 태그 매핑해서 한 대화 상자 그려서 여러 태그로 매핑하면서 태그를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화 상자 꾸미기라는 부분으로. 그때 이 스크립트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사용해 가면서 차츰 익히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번 교육에 다 익힐 수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들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듣다가 미치실 거고 그렇다고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쓰다 보면 익숙해지시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드리는 것보다 문법이랑 그렇다고 또 이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강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나중에 요 마우스 부분은 누르는 동안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0.5초마다인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진짜 거의 쓸 일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마우스 뗄 때 누를 때 실행되고 뗄 때 실행되고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뗄 때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뗄 때 대부분 액션이 취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값.
태그 값 여러 번 그렸는데 제가 왜 또 태그 값을 또 보여줄까요?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이런 부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요. 표시 형태가 있어요. 문자로 지금 다 그렸고요. 여기 지금 골뱅이로 표시되는 게 다 문자예요. 문자로 표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문자로 표시하게 되면 아날로그 값이면 아날로그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디지털이면 디지털 상태의 문자 값이 표시가 됩니다. 온, 오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1000이 넘어가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콤마 구분 문자 찍힙니다. 1000 단위로 콤마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콤마가 찍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제가 잠깐 태그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뷰에서도 여기 태그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 태그 편집하시면 되고 여기 1000 이상 넣으려니까 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뭐 2000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1000 단위에서 콤마가 찍힙니다. 구분해 주는 거야. 이런 형태대로 표시가 되고요. 저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1000 단위 찍히고 디지털은 온오프 이렇게 찍히죠. 상태 문자열로. 이게 싫어요. 저는 표현하는데 이게 숫자로 1000 단위 저는 싫어요. 1000에 콤마 찍는 거 싫어요.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찍으시면요. 콤마 안 찍혀요. 안 찍히는 형태로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도 이렇게 찍으면 숫자로 표시돼요. 무조건 숫자로 표시된다라는 거. 소수점. 요 형태대로 하면 태그에 설정한 7.2 포맷 있죠. 그걸 따르고요. 아날로그일 경우에. 요 숫자로 하면 여기서 다시 포맷 지정하는 걸로 따라요. 0으로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강제로 숫자로 표시하는데 첫 번째로 콤마 안 찍힌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가 아니라 무조건 숫자. 디지털도 01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있네요. 얘는 뭘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붙여서 표현해요. 아날로그 포인트에서 요거 볼게요. 태그 편집. 단위 지금 하나도 안 넣었네요. 이거 똑같겠죠? 단위를 ms 뭐야? 태그 편집 ms 어이고 제가 단위는 저 입력하는 걸 안 넣어놨네요.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세컨드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단위 같이 표시했나 보네요. ms가 같이 표시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뒤에 단위 있으면 단위 표시한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씁니다. 세 가지 제일 많이 쓰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테스트로 넘어가서 다른 화면 하나 그려놓은 거에서 경향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향도 찍고요. 쭉 해서 그립니다. 아유, 빨간색이 돼버렸네요. 하얀색으로 좀 배경 색상 바꾸고요. 경향도입니다. 여기에 항목 있죠? 아래쪽에 항목, 선택, 추가. 내가 원하는 태그를 선택합니다. 확인. 나머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신경 쓰실 일 많지 않으실 거고요. 태그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태그들이 들어갑니다. 저장하시고요. 뷰로 가보겠습니다. 뷰로 가면
여기 경향도로 얘가 표시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장이 안 돼 있죠? 태그 편집, 저장, 각각 저장하겠습니다. 태그 편집, 저장. 아까 태그 만들 때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새로 열면 열린 게 바로 표시되고요. 지금 다 제로라서 바닥에 붙어서 잘 안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 큰데? 아, 얘는 너무 커서 안 보이고요. 얘는 바닥이라 안 보이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한번 값이 동일해서 그런데 가운데로 표시가 될 거고요. 요 값 바꿔보겠습니다. 1번은 못 바꾸죠. 태그 편집해서 저 아까 만으로 해놨던 거 100으로 좀 수정하고요. 레인지가 달라서요. 아이고, 태그 제어하겠습니다. 3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 30 정도에서 경향도 표시가 되죠. 이게 이제 다른 화면 갔다가 테스트로 다시 오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장을 눌러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초 단위로 이렇게 트렌드가 다 되고요. 이런 형태대로 간단히 경향도 그리시면 되고요. 요 밑에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들 그냥 쭉 훑어 드릴게요. 뭐 보시면 간단히 아시겠지만 클릭하면 태그들 중에 저장 세팅되어 있는 태그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위에 내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 2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저장을 많이 했으면 포인트 저희 많이 지정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했으면 밑에 쭉 나오겠죠. 거기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내가 보고 싶은 날짜 지정하면 그 날짜로 가서 보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조회하실 때 날짜보다는 컨트롤 누르고요. 선택해 놓고 좌측 화살표 키 누르면 반 페이지가 이게 좌로 이동합니다. 속도가 이렇게 해서 뒤져보는 게 여러분들은 없을 거고 저는 테스트 하느라고 조금 있네요.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컨트롤 누르고 반 페이지씩 이렇게 쭉 눌러서 이렇게 경향 이렇게 보는 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제 데이터, 그저께 데이터 그렇게 보실 때 요거 눌러서 그 날짜 지정해서 가서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 찾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태고요. 조회된 현재 데이터를 CSV로 저장하는 거고요. 저장하시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가운데 맞춰서 표시합니다. 경향도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5랑 아마 100이랑 되잖아요. 적당히 가운데 이렇게 표시되게. 전체 그래프에서 이게 적당히 가운데 표시되게.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누르면 지금 보여진 거를 최대한 가운데 적당한 선에서 그래프 보기 좋게 표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페이지 이동이고요. 아까 컨트롤 누르고 좌측 키 누른 거랑 요게 같아요. 반 페이지 이동. 반 페이지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쓸 일 별로 없겠죠. 이게 훨씬 빠르니까. 키보드가 훨씬 빨라요. 예. 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고 있으려면 힘들겠죠. 네. 빠르네요. 그 다음에 30분. 지금 이게 1초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디폴트로 보여주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24분, 15분, 10분 데이터도 안 돼요. 누르면 줄어들겠죠. 30분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1시간. 그 다음이 6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클릭하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아이콘들 쭉 훑어드렸고요. 뭐 최대 최소 부분 있죠. 내가 레인지를 수동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요 60 녹색 수동으로 조금 레인지를 한 120 해가지고 약간 수동을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가운데쯤 맞춘 거죠. 120으로 맞춰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 최대나 최소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인지 값 바꾸면 바뀌게 되고요. 그 값에 맞춰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고요. 요 정도만 보여드려도,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통계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통계값이 표시가 되고요. 평균값, 이쪽에 주변에서 더블 클릭하면 최대값, 표현되는 값이 최소값, 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표현되는 값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 정도 뭐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실 거고, 평균값이나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일 거고요. 요 정도. 이제 경향도 대충 보여만 드릴게요. 경향도 주기 디폴트가 1초라고 그랬죠?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뭐 1분. 근데 뭐 굳이 바꿔서 쓰실 이유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말고 기간 해놓으면 1시간, 아까 초기값이죠. 뭐 1일, 하루 이렇게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일반 뭐 바꾸실 일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없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향조 날짜 요거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연월일 표시 안 해볼게요. 요 자리 보십시오. 2001 표시 안 함 하면 시간 분초만 표시되고요. 나머지 뭐 경향도 시간 표시랑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향도 태그 표시, 요 밑에 요거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표시 안 함. 그 다음에 상단은 크게 쓰실 일 없으실 거고요. 뭐 우측 이런 형태니까 필요하신 대로 보통 하단을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경향도 도구 표시는 요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 표시 안 함, 상단 원하시는 대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변 레인지가 일반적으로 써야지고요. 아니요 해놓으면 각 레인지가 이렇게 2개로 표시돼요.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가변 레인지를 근데 대부분 쓰세요. 쓰시고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함에 의해서 다른 레인지가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거든요. 선택된 그래프에 가변 레인지로 바뀌어서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개별 그래프를 하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뭐 3개면 3개로 나눠지고요. 8개면 8개로 나눠지고 이런 형태고요. 경향도 항목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경향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 치우고 경향도를 잠시만요. 치우고 다시 이제 경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보 태그 목록까지만 후다닥 설명을 드리고 오시겠습니다. 자, 경보 처음 딱 그려서 그냥 뷰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경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조작 메시지 포함해서 뭐 이벤트가 필요를 했으면 이벤트 모든 데이터들이 그냥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경보 발생한 것들이 쌍그리 다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어떤 형태대로 보여줄 거냐,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보 검색 클릭해 보세요. 다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으면 다 보여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보 종류, 뭘 보여드릴까요? 시스템 경보 보통 이렇게 만들죠. 시스템 경보. 여러 개 세팅해 놓으면 엔드 조건이고요. 최대 개수 뭐 500개면 500개 이렇게 세팅해서 그 개수만큼 조회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경보들을 뭐 디바이스에서부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회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건 아마 시스템 경보만 쭉 표현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스템 경보만 표현하죠. 이거 하나하나 세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건 초기 값에 해당하는 거죠. 열 때마다 지금 실시간에서 검색하면 똑같은 게 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시 다 보겠다라고 하면 다 보이죠. 검색 눌러서 태그 종류를 디지털만 보겠다. 디지털 포인트만 보겠다.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태그 종류를 디지털 포인트만 보겠다 라고 하면 쭉 디지털 포인트들만 올라옵니다. 그 중에 저장 메시지는 난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경보 종류 똑같이 체크하시고 빼시고 저장 메시지는 빼고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경보는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경보 종류, 저장 메시지는 빼고 경보만 보겠다. 그럼 경보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조건들이 쭉 많은데 여러분들 필요할 때 그냥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항목 한번 볼까요? 지금 번호, 타입, 발생 시각, 태그 이름 이렇게 표시를 하죠. 경보 항목. 타입 저는 좀 뒤로 빼고 싶어요. 말도 안 되지만 내용을 제일 앞으로 그냥 보내버릴래요. 내용을 제일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보는 것도 내용이 제일 앞에 오겠죠. 이렇게는 안 보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은 빼고 볼래요.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번호부터 원하는 대로 내가 번호가 좀 좁아요. 저는 이상하게 번호를 좀 한 100 픽셀 단위입니다.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마음대로 표시할 수 있고요. 정렬. 기본적으로 시간, 발생 시각이 느린 게 제일 위로 올라가 있어요. 시각, 내가 반대로 만들고 보고 싶은 대로 태그 이름으로 정렬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태그 이름으로 쭉 정렬돼서 보일 겁니다. 태그 이름이 DV. 검색도 한번 다 해볼까요? 그냥 다 해서 쭉 하면 A부터 시작해서 DM 태그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됐죠. 이런 형태대로 내 마음대로 정렬해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경보 됐고요. 태그 목록. 객체들 중에 이거 볼까요? 설명할 이유가 이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경보랑 거의 개념이 비슷하니까. 내가 표시하고 싶은 애들을 검색해서 약간 뭐 모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태그 종류가 어떤 애들 디지털만 보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항목이랑 이런 것들 다 똑같은 형태예요.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태그 목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에디트 박스부터 날짜 입력까지 이 윈도우즈 컨트롤이고요. 윈도우즈 컨트롤을 설명드리고 나면 대화 상자 마음대로 꾸미기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대로 한번 꾸며서 제어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꾸미는 것들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죠. 사용자 관리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그쪽은 간단하게 슉 훑을 거고요. 네트워크 세팅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실제로 되는 것들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게 좀 많아서 일단